네, 부모님들 쉬는 시간 잘 가지셨습니까? 네. 우리 여기 네. 꿈쟁이들도 얼굴 볼 수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학부모 캠프 할 때 부모님들 다 같이 앉아 계시면 누구 엄마입니다 이게 소개하고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게 좀 아쉬워서요. 이렇게 리플로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참 댓글 보는 게 참 즐겁고 재밌네요. 네. 네. 이만호 어머님. 네. 3시 되니까 둘은 패스하고 얼굴도 찍고 가신다고. 네. 이게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군요.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얼굴이 원래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놀라실 것 같아서. 자, 뭐 따로 특별한 질문은 없으셨죠? 네, 그냥 칭찬 일색에 리플들 굉장히 감사하는데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렇죠? 네. 뭘 보고 안심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걸 선생님들 모르겠다.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왜 안심이 되지 우리를 보고 이게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때 주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2부 화면 호스트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는데요. 네. 그럼 그늘봉님이 그거를 PPT를 제가 우리 카톡 거기 있으니까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그럼요? 화면 공유를. 우리 15분간 쉬시고 다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네. 네, 아무튼 부모님도 너무 이렇게 반응도 좋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PPT가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아까 저희 여기 안에는 우리 코치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도 있지만 원래 꿈학교에 왔을 때 독서교사로 임명받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사로 왔다가 초등 7년 하고 6학년 그리고 독서교사로 10년째 올해가 11년 차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늘목님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같이 동료로 같이 일하게 되고 저 옆집 같이 사십니다. 그래서 2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읽어야 될 것들 수많은 매체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와 타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나를 읽고 타인을 읽고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마음을 읽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절대 진리.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저항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나라는 사회 메시지에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LCLE가 도전한 것은 교과 중심의 일과표에서 벗어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중등 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의 일과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 저희 LCLE 교육 과정의 핵심 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상을 수동적으로 사는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학습 아닙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상 자체를 항상 누군가가 계획해주고 짜주고 그거에 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을 사는 아이가 학습을 주도적으로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영향이나 손이 좀 벗어나는 중학교 시기부터 우등생이라고 불렸던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래 자체가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명하시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살아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럼 자기 능동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큰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요, 시기별 단계별 어떤 시간들을 저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약속이다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굉장히 그 히트를 쳤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이제 우리 코치 선생님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이제 어린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때,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와줄 것은 아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몸짓에 격려해주고 반응해주고 그 아이들을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길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읽기, 듣기, 우리 안에 인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풋을 저희가 주고 싶냐면,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의 책 읽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이거는 최소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책 읽는 것은 정말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책에 이런 가치들이 있어.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뭐 할 거냐면 자기 책들을요, 일주일에 한 권씩 선생님이 소개해 줄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는 이 책을 이런 관점으로 봤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나눠줄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지는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리딩 레이스라고 온라인으로, 그것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고요, 제대로 읽었는지를 리딩 레이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점검을 하고, 이것이 마라톤 구간처럼, 이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텐데 키로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요즘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읽은 것들이 키로수로 막 쌓여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 읽는 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렇죠? 방학 동안에 제가 그 담임할 때마다 그 방학 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너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야 될 게 있다. 애들이 뭐 읽어야 됩니까? 무슨 책을 읽을까요?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엄마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잘 읽으면 읽어야 그 반찬이 바뀌든지 아니면 용돈이 바뀐다. TV 보고 게임하다 요때쯤에 한번 내가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줘야 엄마가 화를 내지 않겠구나. 엄마의 눈빛과 마음을 읽지 않으면 방학은 굉장히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읽게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읽고 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 동영상들은 뭐 EBS 다큐 같은 거 보시면 부모님 어떠신가요? 그것을 자녀들과 같이 보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보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적용하시나요? 대부분 우리 어른들은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다양한 교육 영상들을 아이들과 같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들 안에 도전 욕구와 어떤 의식들을 저희는 도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읽고 들을 건데요. 아이들의 감수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같이 고전 클래식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밌는 퀴즈 같은 거에서, 우리 신서유기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연예인들 나와서 초소절만 딱 듣고 딱 맞히잖아요, 가요들을. 그렇죠? 그런 게임들을 저희는 클래식을 가지고 맞힐 수 있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DJ 1학년 과정, DJ 교육 과정을 마치면 우리 아이들이 이게 비발디의 사계 중에 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도 저희는 만들어주고 싶고요. 좋은 음악들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가요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명화들을 같이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이야기까지 아이들과 나누고 싶고요. 또 좋은 영화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경청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게 하는 아이로 같이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남의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은 때이잖아요. 그래서 경청의 중요성을 518, 같이 배우고 518, 무엇보다 자기의 내면을 잇는 건강한 518. 자아를 같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그 분기별로 적어도 1학년 마치기 전에 한 3번, 4번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피치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깨달음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엄마,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자기가 읽고 들은 것을 건강하게 아웃풋 해보는 글이나 다양한 것들로 그 아웃풋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작성하고 선생님과 같이 나누는 것을 수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갖게 할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우리 학년 이슈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학교 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싸움 발표자 분들 외에 다른 부모님들은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셔야 이 메인 화면이 보인다고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셔야 그 화면이 잘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핀으로 고정할 수도 있죠. 이거 화면은 그렇죠? 네. 그 이슈가 뭐 남녀가 편가르겨졌어요. 예를 들면 남자 왜 저래, 여자 왜 저래, 그러면 모든 뭐 수업이나 계획을 멈추고 이 문제가 우리 일주일의 모든 활동의 키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어떤 갈등에 관련된 영화를 찾아낼 것이고, 그 갈등에 관련된 책들을 아이들한테 소개할 것이고, 이것을 빨리 그냥 싸웠지 해결해 너 미안하다고 그래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뭔지, 우리에도 담겨진 또 속마음은 뭔지, 이걸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영화에서는 이런 것을 소재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쓰고 말할 것인지는 집단 인풋을 통해 집단 아웃풋,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바로 실제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DJ 1학년 1기, 2기 저희 3기네요. 그렇죠? 1기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DJ 1기 우리 학년장 선생님께서는 분리수거 환경에 굉장히 그 민감한 자기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우고 공부해서 이 체험학습을 바닷가에 가서 그 해수욕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줍고 오는, 실제로 아이들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아이들이 그것까지 경험해 보게 된 것이고, 또 그 DJ 1기에 있는 제 부인인 헌목화님이 이것은 어떤 영향까지 줬냐면 가족 여행을 갔는데 자기 자녀와 같이 간 동료 교사들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지 않고 혼자 쓰레기를 줍고 다녀서 바닷가에 있는 남편과 싸웠던 이런 일기억까지, 아이들이 어디만 가면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움직여야지라고 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무엇을 쓰고 말할 거냐면 공동회의야 실내 서클을 통해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말하고 또 우리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리며 서로 대화할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합창과 협주로 배우는 공동체성을 이것이 공동체성이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합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합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됨을 정말 경험하게 하는 수업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과에서 음악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코치 선생님 중에 또 굉장히 이 합충에 능하신 지금 DJ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1기와 함께 하신 선생님께서 지금 3기로 오셔서 꿈이학교 합창대회
2회 연속 우승을 이렇게 참여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DJ 1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젊은 피로 아이들의 그 감성을 터치하시면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 아이들 합창하는 것도 영상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기대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원에 가면 이런 표어가 있죠.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노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을 이야기하면 기독교 공동체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을 얘기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모두에게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가 꿈의 학교 교훈입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품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꿈의 학교 DJ 1학년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가장 큰 건데요. 건강한 자기 사랑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타인 이해와 타인 사랑을 아이들과 1년 동안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를 또 지으신 하나님을 또 묵상하면서 건강한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이제 1학년 과정 중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것이 또 이렇게 추상적이고 꿈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통섭의 능력, 빌 게이츠가 협업의 능력, 주크버그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네트워크 능력을 일반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좌뇌와 우뇌를 폭넓게 사용해서 본질을 꿰뚫는 통섭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었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서 더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 협업의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서 확장시키는 네트워크 능력을 이 사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는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게 다르지 않죠, 어머님들? 저희가 엉뚱하고 추상적이고 너무 꿈꾸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책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읽기 능력을 길렀더니 성적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고 이야기 책으로 시작해라.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고르게 해라. 그리고 천천히 빨리 읽지 않고 반복해서 읽어라. 이걸 바탕으로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단어나 어휘가 모르는지 언어 능력 한번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지식 도서를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한번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부모님이 읽으셔야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읽을 거예요. 또 같이 부모님들과 같이. 그렇죠? 이것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을 겁니다. 정말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부모님들도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꿈의 학교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학교인 거 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학기 초에 학년 필독 도서를 우리 도서관에서 선정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DJ 1학년은 4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학기 때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책 읽고 나중에 이게 줌으로 온라인 나눔 모임 같은 것도 할 건데요. 요 책 부모님들 이제 곧 읽으시게 될 거고 우리 아이들도 읽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을 부모님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읽기를 통해서 되는데 사회는 어떻게 해요? 과학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염려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나중에 더 잘 소개해드리겠지만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이 책들을 다 읽으면 이 아이들은 그 과목에 관련된 개념이 다 잡힙니다.
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 아이가 책을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걸 보고 이 문제를 풀게 하면 그 이 아이가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라고 쭉 올려고 이거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잡고 교과서가 아니라 이 책의 교과서가 돼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건 알겠네. 그 수학하고 영어는 어떡합니까? 좋은데 "수학, 영어는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부모님이 염려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수학 교과서를 저희 수학교사 연합에서 수학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대한민국 수학 교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수포자들 수많은 수포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 수학 교육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수학의 발견의 책을 만드셨고요. 저희 이거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수학을 할 건데요. 우리 1 학기 때는 1 학기의 목표는 초등 과정을 완전 학습으로 저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이들한테 인제 문제들 저희 그 수학과에서 만들어 주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아이가 초등 몇 학년에 몇 단원에 어떤 개념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폭탄 돌리기 하듯이 끝났으니까 얘는 수학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계속 얘는 중학교 올라가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수학을 또 배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 수고스럽지만 그 1 학기 정도에 뭐 이게 아이들이 원해야 될 텐데요. 원해야 될 텐데 저희는 잘 유도할 거고 그 초등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단에 뭐가 그 개념이 안 잡혔는지를 진단할 거고 그걸 부모님들한테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가 개념이 완전하게 잡힐 때까지 중학교 수학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는 초등 거 다 내가 꿈꾸게 보내려고 다 맞춰서 보냈는데 시작 안 하면 어떡하죠?"라고 하시면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공부 자기 주도 학습 시간 때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의 발견 교과서는 협업하면서 같이 모둠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으로 진행될 것이고 영어는요. 그 리딩 게이트를 통해서 개별 학습을 할 건데 이것도 역시 2 학기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자극하고 책을 통해서 배움의 동기들을 유발할 것입니다. 수학과 영어에 관련된 교육 계획은요. 나중에 차후에 또 다시 한번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 월, 화, 수, 목, 금 해 가지고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게 작년 그 2 기 시간표인데요. 요거 하나만 지금 요렇게 고정돼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요. 그 아이들이 주로 책을 읽든지 그 주와 해당 이슈에 맞게 만들어 갑니다, 시간표를. 지금부터 이제 염려가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죠. "계획이 없는 거야? 그냥 뭐 계속 논다는 거야?" 노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DJ 교육과정 우리 SL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는 "무조건 놀기만 한다." 놀아도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놀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놉니다. 그 '모든 것이 배움이고 모든 것이 공부다.'라는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